일단은 저희 지난 한 10년을 조사를 해봤대요. 그래서 2008년에서 2018년도까지 조사를 해봤더니 무려 환자 숫자가 405명이나 돼요. 굉장히 많은 숫자잖아요. 그래서 이거를 이게 따지고 보니까 여름에 한 석 달에 한 두세 명꼴로 이렇게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사실은 그 대부분 아이들은 안전부유주의가 문제가 되는데 어른들은 좀 양상이 다를 거라고 예상이 되시잖아요. 네네. 그래서 이게 이제 거의 이제 아침마당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40대에서 60대 정도 되시니까 이분들한테 우리가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오늘의 그 정답 바로 음주 수영이 되겠습니다. 음주 수영. 어머머머. 그러니까 술을 한 번 드셨는데 수영장에 들어가거나 수영을 계곡에서 했다. 네네. 그럴 때는 사망에 이를 수 있다. 이런 얘기도 돼요. 40대 이상의 경우는 음주 수영의 비율이 가장 높다 이런 네, 말씀이시죠. 맞습니다. 네. 근데 약간 열을 식히기 위해서 그다음에 뭐 우리가 소위 왜 객기라고 하잖아요. 이렇게 한번 좀 들어가고 싶은 그런 충동이 있긴 해요. 술을 먹으면 사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도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? 그러네요. 예, 제정신이 일단 아니기 사실 때문에. 깜짝 놀랐어요. 사실 갑자기 정답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. 제정신이겠어요. 근데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술을 더 많이 마실 것 같은데.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20, 30대가 그럴 것 같은데. 40대가 좀 허전한가 봐요. 그래서 뭐 이렇게 그리고 뭔가 이제 공허함 가방에 때문에. 아이들을 다 키우고 나서 이제 조금 이제 좀 큰 시절이잖아요. 그래서 가방에 뭔가 이렇게 허전하니까 뭘 약주 같은 걸 넣어가지고 가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. 그렇죠. 또 친구들끼리 오랜만에 가시다 보면 좀 또 드시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. 그럼 유독 물놀이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특정 지역이 있습니까? 일단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항상 그 해변가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. 물론 해변가에도 이렇게 그 튜브 같은 거 그냥 그 물 가장자리에 타고 있다가 이렇게 갑자기 확 뒤집어지는 경우가 생겨요. 그러면 이제 경추 손상이나 많이 일어나는데 실제로는 우리 이제 약주 하시는 분들은 주로 그 계곡, 하천 이런 곳에서 주로 많이 발생을 하시는 것 같아요. 사실 하천이 평소에는 그냥 뭐 만만해 보일 수 맞아요. 있는데 이게 비가 한번 오고 나면 엄청 물이 불잖아요. 실로 내려가는. 근데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는 그런데 들어가시기도 하고. 맞습니다. 아, 이게 위험하네요. 하천에서는 좀 뭔가 방심하는 뭐 그런 것도 있는 바닷가에서는 것 아무래도 같고요. 좀 긴장을 하게 되지만 어허. 계곡이나 하천에서는 좀 방심하는 부분도 작용을 사실은 하겠네요. 끝이 보이잖아요. 주로 하천은 끝도 보이고 그다음에 바닥도 보인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바닥이 일정하지 않다라는 걸 잠깐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. 네네. 사실 저도 이제 아는 그 어르신께서 이제 계곡 야유회를 가신 거예요. 예? 이제 거기서 이제 술을 반주를 살짝 하시고 이제 물놀이를 하셨는데 아이고. 이제 얕으니까 그냥 들어가셨는데 발을 헛디디셔서 그 깊은 곳으로 이렇게 빠지신 거예요. 그래서 정말 큰일 나실 뻔했다고 하더라고요. 아니 저도 네. 가끔 계곡에 놀러 가 보면 젊은 친구들이 왜 절벽 다이빙이라고 하죠. 맞아요. 계곡에서 다이빙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.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.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, 정말. 근데 진짜로 환자가 많이 와요. 그리고 너무 환자들이 오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 뭐냐면 그분들은 대부분 옷차림이 그냥 그대로 와요, 그대로. 그래서 옷을 그냥 뭐 이렇게 젖은 채로 이렇게 나타나고 오는데 사실은 그러다가 문제가 되는 거는 경추 손상인데 네. 손발을 못 움직이니까 그걸 보면서 좀 굉장히 안타깝죠. 이게 물의 깊이를 짐작할 수 없는 데서 다이빙을 맞습니다. 해버리면 그리고 또 어떤 친구가 뛰어내리니까 자기도 같이 그냥 가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. 그런 경우